2016학년도 A형 19에서 21번 문제 확인해 봅니다. 문제 먼저 봅시다. 19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 문제. 20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 에벌렌치 영역 뭐 좀 더 읽어보고 풀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 21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본 실험 결과를 예측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해가지고 이쪽에 본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보기를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군요. 본문 보도록 합시다. 광통신은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보의 전달은 매우 빠를 수 있지만 광통신 케이블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빛의 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원거리 통신의 경우 수신되는 광신호는 매우 약해질 수 있다. 빛은 광자의 흐름이므로 빛의 세기가 약하다는 것은 단위 시간당 수신기에 도달하는 광자의 수가 적다는 뜻이다. 따라서 광통신에서는 적어진 수의 광자를 검출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며 약한 광신호를 측정이 가능한 크기의 전기신호로 변환해주는 반도체 소자로서 에벌렌치 광다이오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약한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해주는 반도체 소자인 에벌렌치 광다이오드가 이제 널리 사용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래 부분에서 계속 전개가 되겠죠. 에벌렌치 광다이오드는 크게 흡수층, 에벌렌치 영역,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있다는 겁니다.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다. 먼저 흡수층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광자가 이렇게 입사되면 전자 양공 쌍이 생성된답니다. 이때 입사되는 광자 수 대비 생성되는 전자 양공 쌍의 개수를 양자 효율 이라 부른다. 소자의 특성과 입사광의 파장에 따라 결정되는 양자 효율은 에벌렌치 광다이오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요 이제 양자 효율이 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흡수층과 관련돼서 하고 있었습니다. 흡수층에서 생성된 전자와 양공은 그쵸? 이게 생성됐죠?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쌍이 생성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성된 전자와 양공은 각각 양의 전극과 음의 전극으로 이동한다. 전자는 양으로 가고요. 양공은 음으로 갑니다. 음으로. 이렇게 이동하며 이 과정에서 전자는 에벌렌치 영역을 지나게 된다. 흡수층에 이어서 에벌렌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자가 에벌렌치 영역을 지나게 된답니다. 이곳에는 소자의 전극에 걸린 역방향 전압으로 인해 강한 전기장이 존재하는데 이 전기장은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커진다. 이 영역에서 전자는 강한 전기장 때문에 급격히 가속되어 큰 속도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전자가 급격히 이제 가속이 일어난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이 역방향 전압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크면 클수록 그 가속도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이후 충분한 속도를 얻게 된 전자는 에벌렌치 영역의 반도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과 충돌하여 속도가 줄어들며 새로운 전자 양공쌍을 만드는데 전자가 급격히 가속되고서 다시 새로운 전자 양공쌍을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역방향 전압 때문에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 현상을 충돌 이온화라 부른다. 아까 흡수층에서는 양자 효율이라는 개념이 소개가 됐고요. 이 에벌렌치 영역에서는 충돌 이온화라는 개념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충돌 이온화가 뭐죠? 이 역방향 전압 때문에 가속이 된 전자가 이렇게 또 새로운 전자 양공쌍을 만드는 이 현상을 충돌 이온화라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전자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새롭게 생성된 전자와 기존의 전자가 같은 원리로 전극에 도달할 때까지 에벌렌치 영역에서 다시 가속되어 충돌 이온화를 반복적으로 일으킵니다. 그 결과 전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에벌렌치 증대라고 부른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죠? 전자의 숫자를 늘리는 거죠. 이 전자의 수가 늘어나는 정도, 즉 에벌렌치 영역으로 유입된 전자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를 증배 계수라고 한다. 개념들이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증배 계수는 에벌렌치 영역의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작동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 전류의 크기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자의 수에 비례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광신호의 세기는 전류의 크기로 변환된다.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요. 약한 광신호를 측정이 가능한 크기의 전기신호로 변환해준다 그랬잖아요. 광신호가 전기신호로 변환되는 거잖아요. 변환이 됐죠. 광신호의 세기가 전류의 크기로 변환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요 밑줄 쳐볼까요? 광신호의 세기가 전류의 크기로 변환됐습니다. 이 일이 이제 흡수층, 그 다음에 애벌렌치 영역을 지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한편 애벌렌치 광다이오드는 흡수층과 애벌렌치 영역을 구성하는 반도체 물질에 따라 검출이 가능한 빛의 파장 영역이 다르다. 예를 들어 실리콘은 이렇게, 저마늄은 이렇게 파장 대역의 빛을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실리콘은 요거, 저마늄은 요거. 현재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종류의 애벌렌치 광다이오드가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빛의 파장 영역을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서 뭐 실리콘으로 만들든지 뭐 저마늄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애벌렌치 광다이오드를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네요. 19번 문제 봅시다. 위클리 내용과 일치하는 거. 1번 애벌렌치 광다이오드는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해 준다라고 했는데요.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이 전기신호와 광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애벌렌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 양공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죠.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이게 생성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맞는 말. 3번 입사된 광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과정은 애벌렌치 광다이오드의 작동에 필수적이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 광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입사되는 광자 수 대비 생성되는 전자 양공쌍의 개수를 양자 효율이라 부르고 이게 성능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광자의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입사된 광자에 따라 생성되는 전자 양공쌍의 개수죠. 입사된 광자에 따라 생성되는 전자 양공쌍의 개수가 그 애벌렌치 광다이오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3번 선지 틀렸고요. 4번 저마늄을 사용하여 만들 애벌렌치 광다이오드는 100 나노 뭡니까? 나노미터군요. 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검출할 때 사용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저마늄은 800에서 1600이죠. 800에서 1600이요. 5번 애벌렌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생성된 양공은 애벌렌치 영역을 통과하여 양의 전극으로 이동한다 그랬는데요. 여기요. 전자와 양공은 각각 양의 전극과 음의 전극으로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공은 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음의 전극으로 이동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이 뭐였습니까? 애벌렌치 영역이었죠. 기억에서 전자는 역방향 전압의 작용으로 속도가 증가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이 부분이죠. 이 전기장은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커진다. 이 영역에서 전자는 강한 전기장 때문에 급격히 가속된다라고 해서 속도가 증가하는 거 맞죠? 그리고 이 역방향 전압이 크면 클수록 속도 증가가 더 크게 일어난다는 거.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번 선지. 기억에 형성된 강한 전기장은 충돌 이온화가 일어나는데 필수적이다. 맞죠? 그 강한 전기장 때문에 뭐 이렇게 급격히 가속하게 돼서 그 다음에 충돌해서 새로운 전자 양공쌍 만드는 충돌 이온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출발이 그 기억에 형성된 강한 전기장이죠. 맞는 말입니다. 3번 선지. 기억에 유입된 전자가 생성하는 전자 양공쌍의 수는 양자 효율을 결정한다. 양자 효율이라는 개념은요. 흡수층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관계없는 이야기라서 이게 틀린 답이 되겠고요. 4번 기억에서 충돌 이온화가 많이 일어날수록 전극에서 측정되는 전류가 증가한다. 맞죠? 충돌 이온화가 많이 일어나면 전자가 증가하게 되고요. 전류의 크기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자의 수에 비례한다고 했으니 전자가 많아지면 전류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측정되는 전류가 증가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흡수층에서 기억으로 들어오는 전자의 수가 늘어나면 충돌 이온화의 발생 횟수가 증가한다. 그렇겠죠? 이렇게 전자의 수가 늘어나면 그것 때문에 뭐 가속이 일어나고 뭐 충돌을 일으켜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테니까는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본 실험 결과를 예측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기 예비 실험. 일정한 세기를 가지는 800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길이가 1m인 광통신 케이블의 한쪽 끝에 입사시키고 다른 쪽 끝에 실리콘으로 만든 애벌렌치 광다이오드를 설치하여 전류를 측정하였다. 이때 100 나노 암페어입니까? 의 전류가 측정되었고 증백의 수는 40이었다. 작동 온도는 0도, 역방향 전압은 110V였다. 제품 설명서에 따르면 750에서 1000 나노미터 파장 대역에서는 파장의 커짐에 따라 양자 효율이 작아진다. 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 보자마자 무슨 얘기인지 한 큐에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게시문 무슨 그림도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요. 이거 읽자마자 무슨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느냐? 이렇게 선지가 지금 나오잖아요. 나오면 요 선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문에 어느 부분을 이용해야 될 것인가라고 이렇게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때 뭐 요 1번 선지 내용은 이 본문 내용 중에 뭐 두 번째 단락에서 찾으면 되겠구나. 뭐 이 부분은 세 번째 단락에서 찾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찾아 들어가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인 것이지, 이거 읽자마자 모든 내용을 다 확인할 수는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봤죠, 우리가? 이제 1번 선지 봅시다. 역방향 전압을 100V로 바꾼다면 증백계수가 40보다 작아지겠다. 지금 역방향 전압이 110V였잖아요. 그럼 100V로 바꾼다는 이야기는 역방향 전압을 낮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전자의수, 전자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수가 증백계수인데 이게 작아지겠죠. 그죠? 전자의 방출이 작아질 테니까요. 맞는 이야기고요. 2번 선지. 역방향 전압을 120V로 바꾼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전압을 높이는 거네요. 그렇다면 더 약한 빛을 검출하는데 유리하겠죠. 그렇죠? 전자가 더 많이 방출될 거니까 빛이 약해도 그것을 전류로 바꾸는데 더 충분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맞는 말이고요. 3번. 작동 온도를 20도씨로 바꾼답니다. 지금 작동 온도가 0도였어요. 20도로 바꾸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럼 이거는 1번 선지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바꾼다면 단위 시간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게.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동 온도를 20도씨로 바꾸는 것은 지금 저 1번 선지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자의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고, 4번. 광통신 케이블의 길이를 100m로 바꾼답니다. 1m였잖아요. 100m로. 그럼 길이가 늘어났죠? 그런다면 측정되는 전류가 작아지겠다. 당연하죠.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맞는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 동일한 세기를 가지는 90나노미터 파장의 빛이 입사된다면 측정되는 전류가 이거보다 작겠다. 여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제품 설명서에 따르면 이 파장 대역에서는 파장의 커짐에 따라 양자 효율이 작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800나노미터를 900나노미터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양자 효율이 작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전자수도 이제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측정되는 전류도 요거보다 작아지겠죠. 따라서 21번의 답은 3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